오늘 경동 나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기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종목이라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경동나비에는 제가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제가 올해 초에 저희 이제 미국 집도 제가 경동나비엔 콘덴싱으로 바꿨는데, 첫 번째는 북미에서 굉장히 먹히고 있다. 특히 콘덴싱 보일러만 하다가 순간 온수기 시장까지 같이 진입을 하면서 경동나비엔 브랜드가 이제 미국에서 고가로 브랜드 매김하고 있다. 제가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설치를 해준다고 가격을 세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경동나비엔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산이다 그랬더니 몰라요. 아 진짜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그걸 설치했는데, 북미에서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인지도가 굉장히 쌓여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2020년 기준으로 북미 매출이 한국 매출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북미 매출이 한 45, 한국 45 조금 안 되게 해서 거의 이제 매출의 한 90% 정도를 한국이랑 미국에서 반반씩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의 견인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 쪽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콘덴싱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옛날 보일러가 미세먼지를 많이 이렇게 발생시키고 대기 환경에 관련된 법률이 2020년 4월에 시행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이제 콘덴싱 보일러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콘덴싱 보일러는 나비엔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인지도도 높고 기술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이 콘덴싱 보일러를 파는 게 마진이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콘덴싱 보일러를 팔면서 마진을 높이고, 북미에서는 이제 시장을 넓혀가면서 MS를 넓혀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이게 쌍두마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은 구조적으로 요거 두 개가 2021년에 계속 이끌고 있고, 당분간도 요게 쌍두마차입니다. 요게 메인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실적을 보니까 거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비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4%,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5% 정도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매출은 증가를 했다는 거죠. 특히 작년 동기 대비 보면은 매출은 한 25%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실적을 좀 뜯어보면 뭐 제가 기존에 강조했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중요한 거는 매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안 중요하냐? 영업이익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올해 지금 미국에 무슨 일이 있죠? 물류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아직 주담이랑 전화를 하거나 회사에 탐방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미루어 보건데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감소한 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물류 대란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물류 대란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뉴스만 보고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기자재, 그다음에 이런 보일러 같은 헤비한 제조업 제품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수급 조달이. 특히 뭐 자동차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치솟는 물류비, 그 다음에 물류비만 그런 게 아니라 물류란이 발생을 하면 재고 보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 물류가 이송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으면 창고를 보관해야 되는데, 이 창고 스토리지 피가 미국은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원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출이 줄어들면 좀 문제가 있다, 경동나비엔. 왜냐면 회사의 모멘텀으로 보는 게 국내에서는 MS보다는 영업이익을 높이는 거, 북미에서는 MS를 높이는 건데, 만약에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북미 쪽에서 제품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또 매출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만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경동나비엔을 볼 때 장기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수소 연료전지예요. 가정용 연료전지예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특히 연료전지를 때 효율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채택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부산 퓨얼셀이라든지 기타 종목들 부각받는 연료전지 기업들은 다 기업용, 발전용이에요. 근데 경동나비엔은 가정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료전지의 상용화는 발전용이 먼저 갈 수밖에 없고, 가정용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데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특히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시장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료전지 시장이 가정용이 보편화가 되면 충분히 의미 있게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저는 보는데, 물론 이제 가정용에서 연료전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화가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일일이 가정에서 연료전지를 구매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모든 아파트에서 의무화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미국으로 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미국은 하우스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연구 논문들을 제가 찾아보면 가정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출과 좋은 점이 굉장히 요즘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 미국은 단독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정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경동나비엔이 북미 시장에서 급속도로 이제 매출 증가하다 보니까 로컬 재고 관리라든지 물류 관리가 지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한 2024년까지 이제 로컬 유통망, 물류망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S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일시적인 북미의 미국의 물류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많이 수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콘덴싱 보일러에 대한, 중국도 미세먼지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매출도 충분히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쌍두마차는 미국과 한국,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가정용 연료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보통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 10%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크게 올랐는데, MS는 증가하면서 이익률이 반토막이 나면서 떨어졌지만 이런 부분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매수한 단가는 회사의 어떤 구체적인 손익계산서를 뜯어보면서 장기적인 전략이랑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관심 종목 어떤 핵심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